19살의 가장이 된 연예인 문희준 씨 이야기를 영상에서 봤습니다. 며칠 전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에서 문희준 씨의 이야기를 다시 들은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사실상 절연한 이유를 조심스레 꺼내놓았습니다. H.O.T로 데뷔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너도 경제력이 있으니 나는 집을 나가겠다.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떠나셨습니다. 그때 문희준 씨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부모님 사이에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이 끼어들 일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하지만 그는 19살 때부터 가장이 되어 집을 꾸려야 했습니다. 그 무게는 결혼과 출산 이후에야 비로소 온전히 체감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두고 떠난다는 건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문희준 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부고를 전했지만 아버지는 끝끝내 장례식장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툭 꺼져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지 않다고, 그 빈자리는 오직 왜? 라는 질문으로만 남았습니다. 떠난 이유를 모른다는 건 떠남 그 자체보다 오래가는 상처가 됩니다. 문희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미 해로하셨던 한 노부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휠체어를 밀고 김철권 정신과 의사의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병색이 완연한 할아버지가 담요를 두른 채 앉아 있었죠. 숨이 가쁘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겨워 보이는, 남은 생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 할아버님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소원이 있다며 김철권 정신과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심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선산에 묻어달라고 할 건데 제 아내도 나중에 내 옆에 묻혔으면 좋겠는데 같이 선산에 묻히자 해도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해요. 할아버지의 연거푸 질문에도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할아버지는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직접 물어도 들을 수 없자 김철권 정신과 의사에게 와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선산에 같이 묻히자는 내 말에 왜 아내가 대답을 안 하는지 짐작가는 데가 있기는 한데 선생님이 좀 알아봐 주세요. 내일이 부탁합니다. 김철권 의사는 그날 하루 외래 진료를 마치고 나서야 입원실에 계신 할아버님 부부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할머님께 면담을 청했죠. 독대 면담에서 할머님은 속 깊이 감춰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19살 되던 해 한 회사에 취직했는데 우연찮게 마음에 들어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19살이었던 할머니를 범합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생각지도 못한 변을 당한 후 할머니는 그냥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자 하루하루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죠. 그렇게 임신이 되고 집안에서는 난리가 나고 억지로 하게 된 결혼, 그것이 할머니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사랑이 아니라 강제로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속에 단단한 돌멩이 하나가 들어온 듯 했습니다. 50년 동안 분노와 수치로 살아왔습니다. 몸을 섞는 건 늘 싫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몸과 마음은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헌신적으로 가정을 위해 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유지하며 함께 늙어가는 과정에서 미움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혼만큼은 달랐습니다. 죽은 뒤에도 묻히는 자리가 남편 곁이라는 건 그 강제된 시작을 죽고 나서도 영원히 이어가는 일이었으니까요.
죽고 나서까지 저는 그분 곁에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몸과 마음까지 주며 용서했는데 영혼까지 달라고요? 그럴 순 없습니다. 제 삶과 제 죽음의 마지막만큼은 제 선택이고 싶습니다. 김철권 박사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남편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안심하고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화장 후 제의 일부만 아버지 묘에 한 움큼 뿌려주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곳에 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답답했던 갈등이 풀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원하는 대답을 들으면서 안심했고 할머니는 자신의 사연과 자기 경계를 지켰습니다. 결말은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쪽으로 마무리되었던 거죠. 지혜로운 결말이긴 한데 저는 이런 소감이 들어요. 이 할아버지의 부탁은 마지막이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낭만적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상대가 견뎌야 했던 상처를 끝내 외면한 채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인 일방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소원이라 해도 그것이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고 타인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저 역시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일방적인 욕망의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문희준의 아버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 떠났습니다. 자신의 일방적인 욕망만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그 자유가 천륜의 관계를 끊는 대가로 세워졌다면 이유를 말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 선택의 동기는 고상한 것은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의 자유가 남겨진 사람의 생존과 마음을 고통 속에 무너뜨린다면 그 자유는 이름만 자유일 뿐 책임을 버린 도피일 뿐입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자기 욕망을 위해 타인의 경계를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용서의 범위를 잘 정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경계를 지켜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관계의 끝은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서로의 이유를 인정하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이유 없는 떠남은 남겨진 사람을 추측의 감옥에 가둡니다. 반면에 이유가 드러난 떠남은 비록 상처가 남아도 이해 가능한 이야기로 남습니다. 관계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무리는 좋은 결말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해봐야 한다는 것. 남겨진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